내가 이혼을 왜 해? 누구 좋으라고 이혼을 해? 절대 안 해줄 거야. 이게 26년간 날 기만한 너한테 내리는 벌이야. 박진석의 목소리는 차가웠죠. 박진석, 당신 정말 이럴 거야? 이혼을 안 한다고? 고성희의 이혼 요구에 박진석은 모든 걸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코웃음 한 번으로 이혼 요구를 단칼에 잘라냅니다. 당장이라도 눈앞에서 치워버리고 싶을 만큼 가증스러운 존재가 된 고성희. 그런데도 박진석은 고성희를 내치지 않습니다. 박진석 회장은 마치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듯 고성희의 숨통을 조여오기 시작하죠. 악에 바친 고성희는 집을 뛰쳐나가 어디론가 향합니다. 바로 영나의 작업실이었죠. 과연 고성희는 왜 영나를 찾아온 걸까요? 그런데 만약 이 선택마저도 이미 박진석의 소나기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판이라면요? 드디어 고성희의 목줄을 쥔 박진석의 반격이 시작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 시작합니다. 따르릉. 웹툰 작업에 몰두해 있던 진석의 딸 영나의 휴대전화가 울립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아버지 박진석 회장이었죠. 아빠, 무슨 일이세요? 잠시 숨을 고른 뒤 들려오는 목소리는 이상하리만큼 낮고 차분했습니다. 조금 있으면 네 엄마가 찾아갈 거다. 돈 얘기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고 봉투를 건네. 영나는 순간 말을 잃습니다. 아빠, 도통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어진 박진석의 한마디는 더 낯설었습니다. 이지환이 곧 갈 거다. 그 돈 내 돈인 척 꼭 건네. 명심해라. 네, 아빠. 알겠어요. 전화는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짧았지만 묘하게 가슴을 누르는 통화였죠. 영나는 아버지의 속을 전혀 가늠할 수 없었습니다. 어젯밤만 해도 맨발인 엄마를 문 밖으로 내쫓던 사람, 차갑고 칼 같은 아버지의 냉정함을 영나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스칩니다. 엄마가 그럴 만한 짓을 했으니까 지금 이 상황도 죗값을 치르는 거겠지. 난 이제 두 분 인생에 더는 관여하지 말아야지. 그때였습니다. 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 문 앞에는 자신을 경호하던 이지환이 서 있었습니다. 영나야, 나야. 문 좀 열어줘. 문을 연 영나는 다급히 말합니다. 오빠, 아빠한테 방금 전화 받았어. 도대체 무슨 일이야? 이지환은 잠시 고개를 저으며 답하죠. 나도 정확히는 몰라. 사직서 낸 후로 회장님이 나를 따로 부르셨어. 다시 한번 경호를 부탁하시더라. 그럼 다시 일하라고 하신 거야? 아니, 난 거절했지. 그러면서 마지막 부탁이라며 이걸 맡기셨어. 지환은 책상 위에 봉투 하나를 올려둡니다. 건네주는 거니까 뭐 알겠다고 했는데 안에 뭐가 들었는지는 나도 몰라. 얇은 봉투. 영나는 망설임 없이 봉투를 열어봅니다. 그 안에는 자기합수표 한 장. 2억 원. 영나는 숨을 삼킵니다. 이 큰 돈을 왜 엄마에게 주라는 거지? 위자료인가? 잠시 생각에 잠긴 영나에게 이지환이 말합니다. 영나야, 내가 근처에 있을게.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연락해. 추천서 써준 덕분에 새 직장도 잘 될 것 같고 시간도 좀 있으니까 도울 수 있으면 도와줄게. 그 말이 영나에게는 이상하게 고마웠습니다. 고마워, 오빠. 아빠 말로는 엄마가 곧 온다곤 하던데 나중에 연락할게. 이지환은 그렇게 작업실을 나섭니다. 그리고 정말 얼마 지나지 않아 찾아온 한 사람. 박영나, 엄마다. 문 열어. 예상했던 목소리. 영나는 마음의 준비를 한 채 문을 엽니다. 엄마, 여기까지 무슨 일이세요? 고성희는 다짜고짜 말합니다. 너 내 딸 맞지? 엄마 좀 도와야겠다. 제가 뭘 도와요? 그러자 고성희는 당연하다는 듯 요구하죠. 돈 좀 마련해야겠다. 한 2억 정도. 엄마, 제가 그런 돈이 어딨어요. 너 계약금 받은 거 있잖아. 아니면 이 집 보증금이라도 빼든가. 아니면 성재한테 부탁해서라도 받아. 급해. 우진이 목숨이 달린 일이야. 뻔뻔함은 끝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으면서 딸에게는 당당히 손을 내미는 모습. 영나는 속이 뒤틀렸지만 더 엮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박진석 회장이 말한 대로 하기로 합니다. 엄마, 지금 제가 돈을 드리면 정말 갚으실 수 있어요? 제가 뭘 믿고 드려요? 이 기집애가.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엄마한테 그런 소리를 해. 영란은 잠시 망설이는 척하다가 봉투를 내밉니다. 어제 웹툰 재계약하면서 받은 계약금이랑 조금 보탠 거예요. 제 전 재산이에요. 나중에 꼭 갚으세요. 그 순간 봉투를 받아든 고성이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집니다. 어머, 영라야. 그래, 역시 딸밖에 없네. 이 돈으로 오빠 목숨 살리는 거야. 알겠지? 고성이는 그렇게 봉투를 움켜쥐고 작업실을 나섭니다. 문이 닫힌 뒤 혼자 남은 영란은 그 뒷모습을 떠올리며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역겹다는 말밖엔 떠오르지 않았으니까요. 그렇게 고성이가 떠난 뒤 박영란은 잠시 망설이다가 박진석 회장에게 메시지를 남깁니다. 아빠, 엄마가 조금 전 다녀가셨어요. 말씀하신 대로 봉투도 건네드렸어요. 잠시 후 그 메시지를 받은 박진석 회장. 진석의 입가에 천천히 미소가 번집니다. 아니, 미소라기보다는 모든 수가 맞아떨어졌다는 확신의 참 표정이었죠. 고성이, 내가 결국 내가 파놓은 덫에 스스로 걸려드는구나. 그 말 한마디엔 분노도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오직 오랫동안 준비해온 판이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차가운 확신만이 담겨 있었죠. 그리고 그 순간 박진석의 머릿속엔 아직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마지막 수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과연 박진석 회장이 준비한 이해할 수 없는 계획의 끝은 어디일까요? 한편 봉투를 손에 쥔 고성이는 마치 모든 문제가 해결된 사람처럼 곧장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대는 신 팀장. 이제 됐지? 돈 줄 테니까 당장 연락 받아. 하지만 신 팀장의 전화는 좀처럼 연결되지 않습니다. 신호음만 반복될 뿐 받지 않는 전화. 고성이의 얼굴이 점점 굳어갑니다. 초조함이 목을 조르듯 밀려오죠. 이럴 리 없어. 이제 돈도 준비됐는데. 그때였습니다. 따르릉 마침내 신 팀장에게서 전화가 걸려옵니다. 고성이는 기다렸다는 듯 전화를 받아 소리칩니다. 뭐 하자는 거야, 신 팀장? 돈 준다잖아. 내가 그동안 당신한테 준 돈이 얼만데 며칠 늦었다고 이렇게 치사하게 굴어? 목소리는 점점 높아지고 말은 거칠어집니다. 신 탐장이 대답했죠. 돈부터 주세요. 사람 쓰는 일에 외상은 더 이상 없습니다. 고성이는 이를 악물고 말합니다. 좋아, 줄게. 줄 테니까 당장 한우진 내 앞에 데려와. 지금 당장. 그 순간에 고성이에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성도 계산도 체면도 없었습니다. 지금 고성이에게 중요한 건 오직 하나. 벼랑 끝에 몰린 이 상황에서 어떤 수를 써서라도 한우진의 목숨을 지켜야 한다는 것. 그리고 바로 그 집착이 박진석이 파놓은 덫이라는 사실을 고성이는 아직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고성이는 점점 숨이 막혀오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먼저 벗어나야 할 굴레는 단 하나, 박진석과의 결혼 관계였습니다. 더 늦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진석은 이미 자신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고 있었고, 이혼하지 못한다면 앞으로의 모든 선택은 박진석의 소나기 안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성이는 가방을 열어 봉투 속 돈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수표 한 장, 그리고 현금 일부, 손에 쥔 돈을 하나하나 세어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립니다. 이 정도면 일단은 법적으로 움직일 수 있겠지. 돈을 세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떨림은 불안이자 조급함이었고 동시에 마지막 희망이기도 했죠. 잠시 숨을 고른 고성이는 결국 다시 그곳으로 향합니다. 법무법인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차가운 공기가 고성이를 맞이합니다. 변호사실 문을 닫고 자리에 앉자마자 고성이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합니다. 근저당 무효 확인 소송 최대한 빠르게 진행해 주세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넘겨보다가 조심스럽게 되묻습니다. 자료는 추가로 더 확보하셨습니까? 고성이는 잠시 말을 멈춥니다. 그리고는 가방을 열어 준비해온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죠. 필요한 건 다 준비했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속도예요.
변호사는 서류를 살피며 잠시 생각에 잠깁니다. 이 소송은 상대방의 반발이 상당할 겁니다. 특히 박진석 회장 측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고성희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그래서 더 늦출 수 없어요.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어요. 변호사는 고개를 들어 고성희를 똑바로 바라봅니다. 그럼 이혼 소송도 함께 진행하시는 게 맞겠습니까? 잠시의 침묵. 고성희는 숨을 한 번 크게 들이마신 뒤 천천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이혼 소송도 같이요. 성희에게 중요한 건 단 하나였습니다. 지금 이 판에서 먼저 빠져나가는 것. 변호사는 서류를 정리하며 말합니다. 그럼 바로 준비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나 고성희는 알지 못합니다. 지금 이 선택, 지금 이 발걸음이 박진석이 기다리고 있던 정확한 수순이라는 사실을요. 변호사 상담을 마친 뒤 고성희는 계산대 앞에 섰습니다. 머뭇거릴 틈도 없이 가방에서 봉투를 꺼내 들었죠. 그리고 그 안에 있던 2억 원짜리 수표를 아무렇지 않다는 듯 내밉니다. 이걸로 먼저 결제하세요. 직원은 잠시 수표를 바라보다가 눈을 한번 깜빡이곤 조심스럽게 받아들었습니다. 고성희는 그 시선을 애써 외면한 채 서류를 챙겨들고 사무실을 나섭니다. 어차피 잠깐 쓰는 돈이야. 근저당 소송만 이기면 다 해결될 일이야. 그때까지만 해도 고성희는 몰랐습니다. 방금 자신이 내민 그 수표 한 장이 단순한 돈이 아니라 자신의 발목을 단단히 붙잡을 올가미가 될 거라는 사실을요. 그 수표는 원래 박진석 명의로 추적이 가능하도록 미리 신고가 들어가 있던 종이었죠. 그 수표가 불러올 거대한 파장에 대해선 아직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고성희는 그렇게 법무법인을 떠났습니다. 한편 박진석 회장의 전화기가 조용히 울립니다. 발신자는 신 팀장이었죠. 회장님, 고성희 이사장이 예상대로 연락을 해오셨습니다. 박진석은 아무 말 없이 잠시 듣고만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까요? 잠깐의 침묵 뒤 박진석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그래, 잘 알겠네. 내가 말한 대로 그대로 진행하게. 네, 회장님. 알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박진석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집니다. 모든 수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예상대로 흘러가고 있었으니까요. 고성희, 당신은 이미 도간에 든 쥐야. 박진석은 그렇게 한 발 앞서 또 한 발 앞서 고성희를 서서히 구석으로 몰아넣고 있었습니다. 도망칠 길은 남겨둔 채 빠져나올 출구는 하나씩 지워가면서 말이죠. 그때였습니다. 똑똑똑 회장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 들어오게. 문이 열리고 뜻밖의 인물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바로 한우진이었습니다. 그 순간 박진석의 표정이 바뀝니다. 차갑고 계산적이던 눈빛은 사라지고 믿기 힘들 만큼 따뜻한 시선이 우진을 향합니다. 박진석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우진을 바라보며 말하죠. 그동안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니? 우진의 얼굴을 찬찬히 살피던 진석은 조용히 덧붙입니다. 이제부터는 이 아버지가 책임지 마. 그 말에 한우진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고성희는 필사적으로 우진을 찾고 있는데 정작 우진은 박진석의 회장실에 서 있습니다. 과연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리고 이 만남은 고성희의 계획을 어떤 방향으로 무너뜨리게 될까요? 한편 법무법인을 나선 고성희는 한숨 돌릴 틈도 없이 곧장 택시에 올라탔습니다. 향한 곳은 AP그룹 사무실. 이혼 서류를 넣는 순간 이제 남은 건 우진을 쥐고 있는 쪽부터 꺾는 일이었습니다. 고성희는 망설임 없이 AP 사무실로 들어섰고 직원들의 시선이 한순간 고성희에게 쏠렸지만 그런 건 전혀 신경 쓰지 않았죠. 고성희의 눈엔 오직 지은호만 보였습니다. 지은호. 당장 나와. 그 안엔 숨길 수 없는 날 선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지은호가 나오자 고성희는 한 발짝 더 다가옵니다. 지금 당장 한우진 데려와. 지은호는 당황한 얼굴로 말합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우진이 지금 부산 동우병원에 있다고요. 만나고 싶으면 그쪽으로 가시라고요. 말이 끝나기도 전에 고성희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입 닥쳐. 나한테 시간 없어. 고성희의 눈빛은 분노와 집착이 뒤엉켜 번들거리고 있었죠.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데려오라고. 안 그러면
고성희는 지은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한마디 한마디 찍어 누르듯 말합니다. 너네 가족. 전부 인간구실 못하게 만들어버릴 거야. 지은호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이건 협박이에요. 그러자 고성희는 비웃듯 웃어버립니다. 그래, 협박이지. 근데 나 지금 그런 거 가릴 처지 아니거든. 주변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왜 왔는지 알아? 이제 잃을 게 없어졌어. 고성희는 지은호의 바로 앞까지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속삭입니다. 한우진, 오늘 안으로 데려와. 안 그러면 전부 다 망가뜨려 줄게. 그 말엔 과장도 허세도 없었습니다. 정말로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의 눈빛이었으니까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AP그룹 사무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낯선 구두 소리, 단정한 제복 차림의 사람들, 순식간에 사무실 공기가 바뀌었죠. 경찰입니다. 그 한마디에 지은호는 물론 주변 직원들까지 얼어붙었습니다. 고성희는 본능적으로 몸을 굳혔습니다. 무슨 일이죠? 여기가 어딘 줄 알고. 말을 마치기도 전에 경찰 한 명이 앞으로 나섭니다. 고성희 씨 맞으시죠? 도난 수표 사용 혐의로 동행을 요청합니다. 그 순간 고성희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무슨 소리야? 도난 수표라니. 그건 내 돈이야. 고성희는 소리쳤지만 그 목소리엔 조금 전까지의 자신감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차분하게 말합니다. 오늘 법무법인에서 사용하신 2억 원 자기압수표. 신고된 도난 수표와 일련 번호가 일치합니다. 고성희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합니다. 말도 안 돼. 그 수표는?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그제야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 돈, 영나에게서 받은 돈, 박진석이 직접 움직이게 한 그 봉투. 모든 길의 끝에 자신이 서 있다는 사실을 그제야 깨달은 거죠. 이거 박진석 짓이야. 박진석이 날 속인 거야. 고성희는 주변을 둘러보며 소리쳤습니다. 당신들 다 속은 거야. 이건 함정이야. 하지만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이미 수갑을 꺼내 들고 있었습니다. 찰칵 차가운 금속 소리가 사무실에 울려 퍼집니다. 그 순간 고성희의 얼굴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경찰에게 이끌려 사무실을 빠져나가는 고성희의 모습. 그 뒷모습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말없이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장면은 이미 오래전부터 박진석이 준비해온 마지막 덫의 완성이었습니다. 고성희는 이제야 알았습니다. 자신이 몰렸던 벼랑 끝이 우연이 아니라 처음부터 정해진 길이었다는 것을요. AP그룹 사무실에는 긴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같은 시각 고성희가 연행됐다는 보고를 받은 순간 박진석 회장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서류를 정리하던 손이 그대로 멈췄죠. 연행 완료됐습니다. 비서의 보고가 끝나자 박진석은 천천히 등을 기대 앉았습니다. 그리고 입꼬리를 아주 미세하게 올렸습니다. 웃음이라고 하기엔 너무 씁쓸한 표정이었죠. 고성희, 나지막하게 흘러나온 이름에는 분노도 기쁨도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오래 묵혀온 감정이 차갑게 가라앉아 있을 뿐이었죠. 고성희, 이제 시작이야. 26년 동안 나를 기만한 벌은 이제부터 하나씩 받게 될 거야. 그 말은 저주가 아니라 이미 끝까지 계산을 마친 사람의 확신에 가까웠습니다. 박진석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도망칠 길을 막고 스스로 덫을 밟게 만든 시간들, 그 모든 과정이 머릿속에서 차분히 정리되고 있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따르릉. 회장실에 울려 퍼지는 전화벨 소리. 박진석은 화면을 보는 순간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발신자 김동수 회장. 박진석은 즉시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조금 전까지의 냉정함은 사라지고 묘하게 조심스러운 기색이 묻어났죠.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여전히 묵직했습니다. 박 회장. 자네에게 부탁 하나 하려네. 그 한마디에 박진석은 이미 마음의 준비를 마쳤습니다. 김동수 회장은 박진석이 사업을 막 시작하던 시절 가장 먼저 손을 내밀어준 사람이었습니다. 투자도 인맥도 결정적인 순간마다 길을 열어준 은인이었죠. 김동수 회장의 부탁은 거절이라는 선택지가 존재하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회장님 부탁이라면 무엇이든 돕겠습니다.
자연스럽게 고개를 숙이는 박진석. 그 모습엔 계산이 아닌 진짜 예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김동수 회장은 잠시 말을 고르더니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한국병원 쪽에 심장이식 건으로 협조가 필요하네. 자네가 힘써줘야겠어. 박진석은 순간 의외라는 듯 눈을 깜빡였습니다. 심장이식이요? 혹시 아프세요? 아니, 나 말고 내 뒤를 잇고 있는 AP그룹 대표일세. 아주 중요한 사람이야. 전화를 통해 전해진 이야기를 들으며 박진석의 표정이 서서히 굳어갑니다. 그 심장이식의 대상이 다름 아닌 이지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이었죠. 김동수 회장은 담담히 말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네. 그래서 더 서둘러야 해. 박진석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 뜹니다.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고성이의 몰락을 떠올리며 차갑게 웃고 있던 자신. 그런데 지금은 한 젊은이의 생명이 저울 위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회장님, 박진석은 숨을 고른 뒤 말합니다. 필요한 건 전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김동수 회장은 그제야 안도의 숨을 내쉽니다. 고맙네, 박 회장. 역시 자네라면 믿을 수 있지. 전화를 끊고 난 뒤 박진석은 한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박진석 회장은 전화를 끊은 뒤에도 한동안 수화기를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방금 들은 이름이 계속해서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이지혁, 그 이름을 다시 한번 되뇌는 순간 박진석의 표정이 서서히 굳어졌습니다. 설마, 그가 알고 있는 이지혁은 단순한 기업 대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아들 박성재와 오랜 시간 각별하게 지내온 친구. 그리고 성재가 한때 사랑했다가 가장 깊이 상처받고 헤어졌던 이수빈의 큰오빠라는 사실도 박진석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지혁이 지금 심장이식을 기다리는 시한부 상황에 놓여 있다니 박진석의 가슴이 이상하리만큼 조여왔습니다. 마치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남이 아니라 자신인 것처럼. 말도 안 돼. 박진석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분명 피로 맺은 사이는 아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마치 자신이 이지혁의 아버지라도 된 듯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번 일은 단순히 김동수 회장의 부탁을 들어주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요. 이건 자신의 아들을 지켜준 그 은인 같은 아이를 지켜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박진석은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이지혁 대표, 반드시 살리겠네. 그 말은 사업가의 계산이 아니었고 정치적인 판단도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자연스럽게 나온 다짐이었습니다. 박진석은 창가에 서서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고성이를 무너뜨리는 건 계획대로였는데 이지혁이라는 이름은 계획 밖이었으니까요. 사람은 참 이상합니다.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끝까지 냉정하면서도 지켜야 할 사람 앞에서는 결국 마음이 먼저 움직이거든요. 박진석이 준비한 덫에 걸린 고성이는 이제부터 진짜 벌의 시작을 마주하게 됩니다. 과연 이지혁의 심장이식은 무사히 진행될 수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갈 힘이 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